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19 창궐이 제대로 알려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무서운 게 대충이라는 겁니다. 손 씻기소 대충, 소독도 아무거나 대충, 방역도 괜찮을 거라며 대충 하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생충은 한 사람에 간 피해만 주지만요. 대충은요.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 피해를 줍니다. 3월 18일 아침에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어제 교육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개학 4월 6일로 추가 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세 번째 날짜를 늦춘 거죠. 지금 뭐 여기 유치원 초중고만 돼 있지만 실제는 대학은 또 이거에 맞춰서 통사합니다. 대학들도요. 지금 오프라인 강의하고 있죠. 아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수능 연기 여부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개학 전 결정이다. 이제 개학을 언제 할 것인가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정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학사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추가 경정 예산 11조 7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거액이죠. 그리고요. 원래 정부가 이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총액은 유지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좀 조정을 해서 TK 대구 경북에 1조 더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안 증액 없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고용장려금 등을 깎아서 TK 추가 지원을 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 초저금리 대출 등은 늘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여야를 한꺼번에 다룬 기사군요. 맨 위에 제목 보겠습니다. 변칙, 비례공천에 뒤죽박죽된 총선. 요즘에 국회 상황 보면요. 정치권 상황 보면은 말 그대로 진짜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당은 친문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으로 야당은 비례순번 집안 싸움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황교안 비례명단 재조정 요청에 한국당 공관위는 불가 못한다. 충돌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조국 지지 세력 등과 연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다. 이런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경제를 덮치고 있죠. 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희망퇴직 채용 중단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실업 대란의 전주곡 우려가 있다. 뭔가 엄청난 경제 후폭풍, 경제 폭풍이 불고 있을 듯한 지금 어딘가에 그 전주곡이 있다는 겁니다. 업계마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희망퇴직 추진한다. 그리고 유유인력 휴업까지 검토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오늘도 전무가 모셨습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경민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롤러코스터. 요즘의 주식시장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없습니다. 미국은 더합니다. 상황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인포데믹. 요즘에 이 용어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뭔가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더 혼란과 큰 피해를 낳고 있다. 인포데믹. 우리도 이런 비슷한 현상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친조국 정당의 출연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진단 최강 코리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진단,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 숫자 면에서나 신속성 면에서나 모두가 우리나라 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기법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가 미치고 있는 파장,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보겠습니다. 증시 롤러코스터 1700선 무너졌다. 1700선에 무너졌다 다시 올라갔다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한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 보시죠.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잖아요. 1637이었다가 1722 다시 1672. 온종일 급등락. 온종일도 급등락하고요. 하루 단위로도 급등락이 엄청납니다. 전문가들은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금융위원회, 채권펀드 등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뭔가 지금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정부가 공매도에 대해서 전면 중지한다. 뭐 이런 대책도 발표했는데 뭐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화면은요. 미국 주식시장 얘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 가장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하루하루별 이 등락폭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같은 시장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루마다 그랬죠? 보시면 11일 마이너스 1,400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그리고 12일도 대폭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 13일, 지난주입니다. 거의 2,000포인트가 폭등을 또 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여기가 거의 10%, 여기도 거의 10%. 그럼 하루아침에 10%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 날은 10%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요. 날짜가 이번 주로 옵니다. 16일 거의 3,000포인트. 뭐 대공황 이후 뭐 최대 폭의 하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1,000포인트나 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입니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최양호 의원님. 네. 왜 이렇게 우리나 미국이나 증시가 하루 단위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뭐 그 지도자의 한마디라든가 또 예. 어떤 상황 하나에 굉장히 지금 뭐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 예. 경제도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저금리로 해서 지금 풀려 있는데 예. 기저질환이 생긴 거죠.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전 세계에 기저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 강풍이 무르친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경제가 뭔가 성장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체질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뭐 예. 성명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하고 우리 한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같은 형상을 띠고 있는데 예. 미국 국민들은 이거 전염병 하나에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훅 날아간 미국 경제야?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자아자찬하던 게 경제가 잘 된다는데 예. 이렇게 돼? 거기다 16일 날 빠졌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8월까지 갈 거야. 그럼 이거 장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왜 오른 겁니까? 8천억 달러의 예.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8천억 달러요. 그리고 그럼 우리 뭐 돈으로 환율 계산하면 1,000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천조가 넘는 경기 부양책을 간다 그러니까 예.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네 이러면서 반등이 됐고요. 특히 지금 요번에 이 사건은 예. 과거의 사건들하고 좀 틀리거든요. 과거는 개인 수요 예. 또는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생겼는데 요번에는 공급망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올라간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연준이 예. 이제 2008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회사채를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회사가 신용경색으로 가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발표를 한 게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책이 쓰는구나. 이거 갈 수 있겠구나. 신용경색까지는 안 가겠구나. 특히 미국도요 지금 크루즈에 종사하는 42만 명이 해고가 됐어요. 실직이 또 거의 심각해질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뭐 영국의 플라이비라는 지금 그 저가 항공사는 파산 선언했어요. 등등의 지금 전조가 보이니까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1,000조의 경기 부양책이 들어가니까 증시는 뭐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제로화한 거에 대해서 유효성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유동성이 더 가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면서 갔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지금 다음 기사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군요.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트럼프 한마디에 연일 롤러코스터. 그렇습니다. 뭐 하나 내놓으면 빠지고 뭘 잘 얘기를 조금 과도하다 싶게 하면 다시 또 반응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렇습니다. 월가,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가죠. 증시 개장이 두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루 오르고 하루 폭락, 하루 급등. 이러니까 증시 열기가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오나 봅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한마디가 뭔가 더 일을 키운다. 이런 지적인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니까 급등했어요. 아까 미국 증시 그래프 보셨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코로나19 이 파문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8월까지. 시장이 또 반응한 겁니다. 너무 오래 가는구나. 그래서 또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 또 어제는요. 1,000조 원에 이른 부양책 쓸 수 있다. 국회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미국 국회에다 이거 좀 승인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시장이 또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한마디에 연일 롤러코스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갑 실장님,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지도자 또 정책 담당자의 말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신체로 따지자면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지금 이상 징후가 오는 상태.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위기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뭐 최대 한 40% 정도가 하락돼야지만 다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당분간에 굉장히 불안 공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저는 좀 잘 극복하려는 그런 어떤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이 출범하면서 2년 정도에 국한돼 있다. 저는 그 위에는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지나갔을 때 좀 굉장히 급격한 또는 안정적인 경제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진단 검사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극찬들을 합니다. 그것이 2017년 메르스 당시에 그 긴급 처방이라는 진단 시약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기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풀었을 때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반전의 계기를 삼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홍구 교수님.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급락을 하면 급등이라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냐 너무.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사실은 증시에 아까 그 최영호 고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의 증시도 좀 기저질환이 불안한 면이라는 것들이 요번에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증시가 아니었는가라는 반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게 그때 당시에서의 금융위기라는 어떤 금융권의 위기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랬죠. 지금은 이 감염병이라는 그 글로벌 셧다운에 지금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정은갑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체질 개선에 박차를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현재 지금 이 증시의 불안은 사실 전염병에 대한 심리적 불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심리적 불안에서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 체질 개선에 대한 흐름도 좀 낙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 경제라는 게 심리다 뭐 이런 분석들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죠. 어떤 상황이 실제로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면 잘 갈려 또. 그런데 어떻게 탄탄하게 있지만 사람들이 다 불안하면요. 그 탄탄한 게 어느 순간 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기사를 보면요. 과연 경제가 심리구나 이런 걸 또 생각하게 합니다. 금값 얘기입니다. 금값이요. 보겠습니다. 유가 결국 20달러대로 지금 유가는 뭐 수요도 줄고요. 러시아 뭐 엄청나게 지금 원유를 증산하고 있죠. 사우디도 증산하고 그러니까 뭐 떨어진다는 걸 생각됩니다. 많이 생산하고 덜 쓰니까 떨어지는데 금값이 요즘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금값이라는 거는요. 경제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동요할 때는 금을 찾거든요. 금만큼 안전한 게 없다. 그러면서 달러 이런 거 다 팔고요. 그리고 주식 다 팔고 다 금들을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금도 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뭐 원유, 여기 뭐 유가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유가 얘기에 묻혀서 뭐 별로 안 다뤄졌네. 제목에만 금값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최양호 고문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세계 어떤 위기가 왔다. 심리적 동요가 있을 때 보였던 현상과 지금 금값의 모습은 달라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요. 금값이 떨어지는 것은 금값에 비해서 달러 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선호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달러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다들 달러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이것은 디프레션 오기 직전의 징조입니다. 현찰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현찰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뭐 금리가 0으로 내려가면 달러 값도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러화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금값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가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금값은 더욱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달러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환율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환율에서 저렇게 달러가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하고 동조가 돼 있어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 지금 300조 뭐에서 800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동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그럼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달러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게 많고요. 조금 전에 이제 증시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은데 많이 팔았어요. 근데 자본 유출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으로 좀 옮겨 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8년도라든가 그런 경험을 붙여서 외환에 대한 이 경계심을 굉장히 가져야 되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이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돈을 좀 바꾸는 거죠. 네, 바꿔서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일정 우리나라 돈 갖다 주고 바꾸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방어막을 치는 것이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마스크 세고 있을 새가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 가서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파장 보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경제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현상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금값, 항상 위기 때는 금이 최고라고 그랬었는데 금값이 오히려 빠지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